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10만 명이 넘는 고립 은둔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은둔 생활을 해온 이모 씨.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이 씨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고 직장도 갖게 됐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다,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런 감정을 느끼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만 된다 하더라도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서울시의 지원으로 고립은둔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사회로 하나둘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야구단 활동과 뜨개질, 베이커리와 도자기 만들기 등 고립의 깊이와 유형, 개인의 성향별로 40개 이상의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됐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126명의 청년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94명은 취업에 성공했고 14명은 진학, 9명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청년들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구성원들과 어울리며 이제는 지난 고립은둔 생활을 일생의 작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됐습니다.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그 흔한 알바자리마저 구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던 중에 제 동기들은 하나둘 합격하고 취업하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저도 같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시험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진짜 완전히 사회랑 단절이 돼가지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뭐 배달 음식 먹고 이렇게 우울하게 한동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나선 서울시는 성과 공유회를 갖고 성공 사례와 개선 과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청년들의 의지가 더해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시도가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상담소를 신설하는 등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 대책 시즌2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성폭력이나 강력 범죄 등이 잦아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자동 신고 기능을 갖춘 휴대용 비상벨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범죄 취약계층을 위해서인데 최근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이달 말부터 보급에 나섭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만취한 남성이 거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데이트 폭력 사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무참히 살해한 노원구 스토킹 살인 사건.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 자료를 보면 국내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2021년 32,080건으로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안심할 수 없는 범죄 취약계층. 지난달 휴대용 SOS 지킴이 10,000세트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현장 시연에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달려오게 되겠죠. 그게 아마 평균적으로 한 4분 30초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위험 상황에서 휴대용 비상벨을 당기면 120데시벨 수준의 경고음이 울리고 미리 설정한 지인 5명에게 비상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안심세트 지킴이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안심 물품을 지원하고 경찰은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해 보급합니다. 안심 세트 지킴이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급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 차량기지 복합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특정 후보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주장하는 양천 주민들이 시작한 온라인 서명운동입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의 양천갑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신정 차량기지 복합개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린 조수진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중간 단계로는 개발을 쉬워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왔다는 점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 서울시가 이전이 아닌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 사이에서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밑에 쓰레기를 두고 위에 덮는다고 해서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또 덮개를 덮는다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협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역구 책임자를 뜻하는 정당 내 직책입니다. 기초 광역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을 주장하는 양천 주민들은 조수진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 후보자로 나오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차량기지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요구했지만 조 의원이 거부했다며 소통 능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조수진 의원은 먼저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갈등이 최고조로 폭발하게 됩니다. 주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구 후보로 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조 의원 측이 차량기지 이전 비대위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비판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와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는 지역사회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도시의 유령이 된 고령의 노인들, 녹록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따라가 봅니다. 수도권의 한 무료급식소, 노인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받아 챙깁니다. 목걸이에 적힌 숫자가 오늘 점심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한 끼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손을 떨고 중풍이 심해갖고 내가 밥을 전혀 못 해 먹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점심 한 끼 먹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이곳에 오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제적 빈곤만큼이나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한 가지 갖다 놓고 먹고 그러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점심때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하루 200명 이상. 상당수는 인근 지역의 무료급식소만을 전전하거나 도시락 나눔을 찾아다닙니다. 혼자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세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다 몇 년씩 다 기본적으로 되셨죠. 지난해 기준 국내 66살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2%. 혼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빈곤층입니다. 결국 외로움과 가난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외롭게 좀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오래됐으니까 숙달이 됐지. 이제 아플 때가 이제 좀 괴롭고 힘들죠. 농촌이 아닌 도시의 경우 노인 빈곤이나 고립에서 오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그 농어촌 지역보다 좀 더 그 고립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더 여건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 관계적인 밀도는 이제 작기 때문에. 노년 빈곤이 현실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곳. 이른 아침 인천의 한 고물상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고물상 앞에 먼저 도착해 있기도 합니다. 수레를 끈 노인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사람 키만한 폐지산. 황혼의 버거운 짐은 무게를 재는 개근대에 이르러서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힘에 부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거 한지는 오래됐어. 원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힘든 게 뭐여. 막 무거운 거 막 끌고 올 때 힘들어. 아니 난 또 노인 일자리도 해야 이거 하면서. 한때 80원에서 100원까지 했던 폐지 가격. 요즘은 킬로그램당 30원을 겨우 쳐줍니다. 고물상의 단골 70대 박할머니는 꼬박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 7,0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와 긴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7,000원 정도면 오늘 많이 또 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야 저기 시아링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요만큼한 게 6,000원이야. 안 비싼 거 있어. 인천 지역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수집 일수는 5.8일, 하루에 7.2시간으로 월 평균으로 따지면 180시간 가까이 됩니다. 또 노인응답자 절반 이상이 폐지 수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필수 생계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야간이라든지 위험한 그 환경에서의 안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원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공공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대보험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고립감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관계를 계속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업 정책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로 치닫습니다. 모두의 일이 될 초고령 사회 초읽기. 이대로 더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꿈에도 꾸요 이거를. 내가 자식을 삼남매를 대학을 19년을 돼서 좀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나? 전부 의심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케이블 TV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뉴스를 전하는 지역 방송 기자 단체인 한국 케이블 TV 기자협회 창립을 기념해 마련된 건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 기자협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창립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기자협회는 지역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 TV 기자단체로 LG엘로비전을 포함한 12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케이블 TV 기자협회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언론의 자유와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화 시대 지역을 밀착 취재하는 케이블 TV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데 대해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에 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 해설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 논평이 안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도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의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 소식을 전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매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 채널의 보도력을 강화하려면 뉴스 콘텐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데는 지금 다른 지역 진화가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채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지역민이 필요로 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 어딘가에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케이블 TV 기자들의 정기적인 국회 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쟁 위주인 국회 관련 취재가 지역과 연계된 정책과 입법 활동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케이블 TV가 자립할 수 있도록 커머스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케이블이 지역 언론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온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원의 여력을 조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에서의 지역방송 송출, 그리고 지역 채널 간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들이 논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위클리 서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